지금 시장이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뉴스를 보면 다들 전쟁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말이 많은데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곳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시장을 진짜 공포에 떨게 하는 건 눈에 보이는 미사일 같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큰 위협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바로 경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진짜 위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과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답이 놀랍도록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있어요. 1990년 걸프전 때 시장이 충격을 받긴 했지만 6개월 만에 금방 회복했습니다. 펀더멘탈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1973년 오일 쇼크는 완전히 다 났어요. 유가가 폭등하니까 이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시장은 몇 년 동안이나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핵심 차이가 뭐예요?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쟁이 뭘 불러왔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터져 나오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는 고금리, 바로 이 두 가지가 진짜 악재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시장의 공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모든 걸 촉발시키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 100달러입니다. 이 숫자에 앞으로 시장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가 100달러라는 게 한 번 선을 넘으면 정말 무서운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첫째, 겨우 좀 잡히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확 붙여버리죠. 그럼 둘째, 중앙은행, 연준은 금리를 내릴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높은 금리가 기술주 시장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기술주냐고요? 할인율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높으면 미래에 벌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뚝 떨어져요. 당장 내 손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들한테는 이런 고금리 환경이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이 고금리 상황에서 모든 주식이 똑같이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아주 명확하게 둘로 쫙 갈릴 거예요. 시장의 양극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미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빅테크들은요. 높은 금리에도 뭐 끄떡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 튼튼한 안전자산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막 성장하면서 외부 투자가 꼭 필요한 그런 작은 성장주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돈줄이 꽉 막히면서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현금 창출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뉠 것이고 그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가와 금리라는 금융적인 충격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사실 또 다른 아주 물리적인 폭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IT 하드웨어의 공급망 문제예요. 만약에요, 분쟁 때문에 배가 다니는 핵심 길이 딱 막혀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 두 곳 말이죠. 그럼 당장 배송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겠죠?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이건 곧바로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나빠지는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우린 뭘 봐야 할까요? 반등의 신호가 될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는요, 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유가는 과연 100달러 이상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 바로 이게 시장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미래는 이 두 갈래길 중 하나일 겁니다. 왼쪽 시나리오처럼 유가가 다시 안정을 찾는다? 그럼 인플레이션 걱정도 사라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생기면서 시장은 다시 맑은 날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오른쪽 시나리오처럼 유가 100달러가 그냥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럼 고금리라는 먹구름 아래에서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라는 짙은 안개는 그리고 언젠가는 거치기 마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안개가 거치는 순간 시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을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장의 진짜 방향키를 쥔 저 유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계신가요?